이제 갑시다. 이제 처음에 뭘 이제 전달했느냐면 챕터 2에는 난이도 조금 낮은 거 위주로 조금 구성을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어차피 뭐 좀 의욕도 떨어질 것 같고 자기가 이때까지 한 게 뭔가 싶을 정도로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낮은 걸 줬어. 근데 이제 혹시나 그 낮은 걸 보고 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이제 실제로는 2.5에 보시면 난이도 높은 문제들 많거든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고 딱 보면 헛거리는 문제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떻게 접근하고 그런 것들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에 관련된 내용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실력을 키워나갈 건지 조금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될 것 같긴 해. 지금부터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딱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실력을 높일 시간이 없다 이 얘기거든. 실력을 높일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조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보고 계시면 되고 자 갑시다. 자 하나씩 조금 볼게요. 하나씩 조금 봅시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야. 처음에는 이제 점이 나오고요. 점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기울기가 있어요. 자, 이 점과 그리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이 기울기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한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점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 A와 점 B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일단은 이런 관계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하려면은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평행이동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이 직선 AB에 뭘 알아보려느냐 하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안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기울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x가 얼마만큼 x가 2라는 값만큼 증가했을 때 y라는 값이 1만큼 증가하겠다. 절대량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점들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일단 점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고 기울기가 나오면 이 내가 세 가지 요소 중에 몇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인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점과 점을 알면 기울기를 일단 알 수가 있죠. 점과 점, 두 점을 알면 기울기도 알 수 있고 거리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과 거리와 기울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 중에 내가 몇 가지를 아는지 점과 점이 나왔었을 때는 바로바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게 서로 평행 이동되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됐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본다라면 이제 이런 거야.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나는데 기울어진 정사각형을 만날 거야. 기울어진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x축과 y축에 서로 평행한 게 아니라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간다고 보십니다. 자 기울어진 정사각형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일단은 뭘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느냐면 주변에 뭘 찾는 거냐면 합동. 주변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찾아서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기울어진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얘랑 길이 똑같을 거고 전부 다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직사각형들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점에서 이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끄면 뭐가 만들어진다? 주변에 합동인 직사각형들이 다 있어요. 오케이? 합동인 직사각형이 다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뭔가 내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 있는 모든 정사각형 주변에 있는 직사각형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합동이 되는 거니까 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잡아봅시다. 어디 보시느냐면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봅시다.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A, 6이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두 점 6,0과 0,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L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와 일사분면 위의 점 D를 정사각형 ABCD가 되도록 잡는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가 5분의 81이다. 자,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고 이제 따끈따끈하니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0,3이 하나 있어요. 0,3이 하나 있고 자, 그리고 6,0이 하나 있네. 6,0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가는 직선 위에 이제 L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러한 정사각형 만들어지거든. 정사각형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요 점 자체가 A라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 자,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요 지점 자체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넓이가 5분의 81이다. 5분의 81이다. 이렇게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직선에서 뭘 얻어낼 수가 있느냐면 기울기 얻어낼 수 있겠지?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뭐 부호는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당연히 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가 2대 1이고 그러면 2대 1 때 얘가 그 비율 자체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 비율을 관계를 계속 만족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2대 1 때 루트 5를 계속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긴 한데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요 길이 자체가 루트 5분의 9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봐봐. 기울기 나왔고요. 기울기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어. 얘랑을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그래서 기울기 나왔고 길이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보셔야 되겠지. B, C 있어. 그러면 요 주변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쪽에도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있겠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변을 둘러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합동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일단 나오는데 자 A의 좌표 중에 Y 좌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A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 A가 얼마인지 알려면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자, 내가 모르는 게 A니까 관계식이 하나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쉬워. 놓치기 좀 쉬운 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A니까 A에 관한 관계식을 얘 하나만 찾으면 돼. 근데 그 관계식을 찾는데 이제 도형의 내용들을 좀 사용하니까 생소하게끔 보여지긴 하겠지만 똑같아요. 관계식 딱 한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루트 얼마가 되느냐 하면 루트 5분의 9가 되는 상황이니까 1대2 대 루트 5가 되는 거라서,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루트 5분의가 아니라 여기 루트 5가 나오게끔 만들어줄게요. 5분의 9 루트 5가 되겠지. 맞지? 5분의 9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1대 2대 루트 5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짧은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5분의 9가 될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해되시죠? 그 다음에 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5분의 18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맞추는 거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가 나왔으면 당연히 비율 관계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뭐 등식 세우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니까 비율 관계를 계속 쓰셔야 돼. 각 변의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하시면 돼요. 요 B의 좌표가 있겠지? B의 좌표. B의 좌표는 이제 어떻게 된다? X축으로 마이너스 5분의 9만큼. 그러면 A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6에서 5분의 18만큼 빼줬으니까 5분의 12가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이 B가 어디 위에 들어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Y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되는 거고 더하기 3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 5분의 10이야.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다가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는 거고 플러스 10분의 9가 되겠네요. 그다음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여기다 10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24가 되는 거고 쉽게 쓰니까 마이너스 5a이고 더하기 9가 되고 10 곱했으니까 30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39가 되는 거고 넘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5a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 자체가 얼마나 되더라? a 값 자체가 3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 주변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이 나왔었을 때는 정사각형 나왔었을 때 이제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주변에 직각삼각형 조금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6번 봅시다. 6번에 자 6번에 보시면 각 A와 각 B가 90도가 된대. 각 A와 각 B가 90도가 되는 거고 AB와 BC가 8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B와 BC가 8이야. 이 정도 좀 봅시다. BC가 8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된다고 했어요.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AD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간다라고 칠게. 직각이면서 여기가 P가 있는데 얘는 2대1이 된다 그랬어요. 2대1이야.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D가 이렇게 있어요. 점 D가 이렇게 있네. 점 D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Q라고도 썼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봐봐. 만약에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을 보고 좌표화 생각해 내시면 조금 훌륭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얘를 y축이라 삼으면 되겠지. 얘를 y축이라고 삼고 여기서 이 부분 자체를 x축이라고 삼고 난 다음에 Q의 좌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노란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좌표화로 먼저 접근하는 거야. 좌표화로 접근을 조금 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좌표화로 접근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좌표화로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거. 얘가 뭐가 되는데? 얘가 y는 그냥 2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가 2x야. 그럼 뭐가 등장하느냐? 일단은 두 가지가 등장하죠. 쌤, 요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왜? 요 점의 좌표가 누가 되느냐 하면 y 이퀄 2x인데 지금 A의 y 좌표 자체가 어차피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2,4가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얘가 2,4면 연쇄적으로 D의 좌표도 같이 등장하는 거야. 맞죠? 여기가 y 좌표가 4가 되면서 2대 1의 비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3이 되겠네. 오케이? 그랬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봐봐. 그 다음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Q의 좌표도 나오는 거니까 Q의 좌표는 누구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연립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라는 녀석과 y는 2x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넘겨주면 2분의 5죠? 2분의 5x가 얼마가 되니까? 4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2분의 5x가 4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된다? 5분의 8 되겠네. 그럼 5분의 8이면 얘가 5분의 8이 되는 거고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6이 되겠네요. 오케이? 얘가 5분의 16이니까 높이까지도 그냥 구해지겠네. 높이도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얘가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주세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계산 안 할게. 이제 계산 안 할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계산 안 한대. 계산 안 하고 자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들어봐 봐봐. 근데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특정 도형이 몇 가지 있어. 우리가 특히 기하 파트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특정 도형이 있는데 얘가 뭐냐? 뭐 2학년 2학기 때 많이 배웠잖아. 소라고 배웠잖아요. 소라고 배웠어요. 소. 뭐 소잖아.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뭔데?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x고 얘가 점이면 얘가 x가 되는 거고 닮음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전체까지 3개 나온다. 맞지? 닮음이 3개 나온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닮음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동식이야. 근데 동식을 자기가 적재적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식을 알고 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알고 있다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뒀었을 때 자, 몇 가지만 같이 정리합시다. 공식 첫 번째는 이제 AB의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AB의 길이의 제곱은 BD 곱하기 DC가 된다. BD 곱하기 BC가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은 따로 안 적을게요. 대칭이니까 AC의 길이의 제곱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BC 곱하기 AD. BC라는 녀석과 AD라는 녀석을 곱하게 되면 그 다음에 AB랑 AC를 곱하면 되겠네. AB랑
AC를 곱하게 되겠네. 됐어?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되더라? BD 곱하기 BD 곱하기 DC가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네 가지죠.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가장 뭐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합시다. 이거 생각보다 모르던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며 다섯 번째 내용까지만 좀 정리해 볼게. AB의 길이의 제곱과 AB의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은 그렇지 BD 곱하기 DC가 되더라. 아, 이까지는 아세요? 라고 하면 이까지는 하면 된다는 얘기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거니까 자, 중간에 과정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CAD가 삼각형 CAD가 서로 뭐다? 닮았어요. 오케이? 닮았는데 닮은 B가 이렇게 되거든. 닮은 B가 AB 대 AC야. AB 대 AC이기 때문에 넓이 B는 어떻게 나오느냐? 넓이 B는 당연히 제곱에 비례하겠죠. AB의 길이의 제곱 대 AC의 길이의 제곱인데 자, 넓이 누구?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야. ACD의 AB의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은 삼각형 ABD와 삼각형 CAD의 넓이 B랑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봅시다. 근데 이 두 삼각형은 뭐가 일치하니? 높이가 일치하는 상황이죠. 높이가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BD랑 BC, 오케이? BD랑 DC의 길이 B 자체가 넓이 B랑 동일하다. 오케이? 다 아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써왔었다라는 얘기고 몰랐으면 본인만 몰랐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써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생각보다 이제 닮음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바로 가볼게. 자, 근데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갑니다. 바로 1대2야. 맞지? 1대2야. 그러면 여기 1대2지. 오케이? 다시 얘가 x고 동그라미고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동그라미고 x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 직각 동그라미 순으로 1대2. 난 그렇게 봐. 1대2. 그러면 1대2, 1대2, 1대2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1대2고 필요에 따라서 1대2 대 루트 5 쓰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1대2 대 루트 5.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된 거지만 B를 계속 쓰는 거예요. B를. 그래서 1대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조금 전처럼 좌표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걸 2가 된다는 걸 순간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가 1대2가 되면 문제의 조건에서 2대1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3,4 그러니까 조 길이가 3이 바로 등장한다는 얘기야. AD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AD의 길이가 3이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따로 한번 찢어서 봅시다. 따로 찢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요렇게 찢었어. 요렇게 찢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찢었어. 여기 직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얘도 직각이거든. 오케이? 됐어? 가봅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얘야. 목표는 얘야.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왜? 3은 이미 나왔으니까. 자, 저거 한번 봅시다. 자,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5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2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느냐? 루트 5대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길이는 다시 한번 볼게.
여기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루트 5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파란색 길이는 그대로 다 적을게요. 2 곱하기 루트 5분의 2에다가 루트 5분의 얼마 곱해주면 된다? 1 곱해주면 된다.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되는데 아까 전에 좌표 5분의 16에서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를 잘 타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좌표하로 문제 푼다. 그러니까 해석 기하로 문제 푼다.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거 우리 도형을 이용한다라는 게 논증 기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논증을 하느냐 아니면 해석을 하느냐 한쪽으로 편집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둘 다 적절히 잘 섞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두 개 다 보여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사용할 게 이거니까 얘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얘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에 보자고. 10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라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가지예요. 일단 밑변 곱하기 높이.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게 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등장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있는 상황인데 사이각이 등장했을 때 사이각이 등장했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얘도 뭐로부터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 직각이 되면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이 직각삼각형 내에서 요 높이 자체가 뭐가 되는데 결국에는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주시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A 사인 세타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이각을 이용해 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주는 것도 꽤나 많이 나오는 거고 얘는 다항식 파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1학기 내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다? 사성공식이야. 자, 세 번째 사성공식인데 근데 이제 내신을 풀다 보면 몇몇 문제들이 사성공식으로 조금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 거의 얘로 풀립니다. 거의 얘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연습을 할 때는 물론 사성공식 연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 이런 것들은 대입해서 다 할 수 있잖아. 대입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얘로 접근을 하려고 접근하는 것 자체를 이쪽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선으로 문제를 풀려고 딱 들어갔는데 꼭지점에 좌표가 너무 더럽게 나온다라든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우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 가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막아놨어. 뭐 구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 계산이 복잡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아놨으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시는 게 방향으로 봤었을 때 제일 좋을 거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는 건데 자 가끔씩 이제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돼. 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과 평행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축과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각 변이 축과 평행한 지점이 없는 거야. 각 변이 축과 평행한 부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쌤 얘는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느냐? 강제적으로 축과 평행한 부분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경우가 두 가지인데 여기는 꼭지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끊는 거야. 여기 y축과 평행하게 끊는 거예요. y축과 평행하게 꼬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얘를 뭐로 삼는다? 밑변으로 삼는 거야. 여기는 이거를 밑변으로 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밑변으로 삼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삼으면은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해봤자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두 가지만 해줄 수 있어. 두 가지만 해줄 수 있어. 여기서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건데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를 이렇게 잡는 거야.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우측에 있는 삼각형은 요렇게 변합니다. 됐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버리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버리는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자, 요 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평행선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끊는 거야. 끊어버리면 자,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여기가 높이로 하는 요걸 높이로 하는 삼각형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로 간다?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요렇게 간다는 얘기고. 자,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똑같은 삼각형인데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본인이 평소에 썼었을 때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지. 해본 적이 없는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볼 수는 없겠죠. 오케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얘를 밑변으로 잡는 거예요. 얘를 밑변으로 잡는 거야. 자, 얘를 밑변으로 잡는데 여기는 이쪽에 x축과 평행한 거야. x축과 평행한 상황이에요.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겠죠. 조금 전에는 꼭지점으로 잡은 게 아니라 중간에를 잡았으니까 이번에 꼭지점으로 잡아봅시다. 꼭지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랑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서 자, 위쪽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직각이야. 이쪽에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죠.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됐지?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사용을 하려면 자, 밑변이 뭔지 높이를 누구로 삼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 도형 자체를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도형 자체를 밑에 것처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해당하는 내용들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10번에 한번 살펴봅시다. 10번에 살펴보시면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합시다. 한 요 정도쯤 있어봐도 쉽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있어 이렇게 가겠지.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자, 원점이 되는 거고 원점 자체가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된대. 무게 중심이야. G라고 볼게요. 무게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른 거 없고 자, A, B, C. 자, 여기 있는 게 얘가 A야. 얘가 뭐가 되느냐면 외심이야. 다시 별 얘기하지 않아도 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되겠지. 여기 점이 있는데 외심이 있어요. 외심이 있는데 잘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일단은 무게중심이 나왔으니까 무게중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비율이죠. 비율 관계야. 2대 1의 비율을 가진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라는 비율을 가지면 연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이 만들어질 텐데, 자, 그 삼각형 요 점을 내가 M이라고 둡시다. M이라고 두는데 2대 1의 비율을 가지는데, 얘들아 이렇게도 봐야 돼. 물론 공식으로 저쪽이 여기 있는 이 M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M이 AG의 몇 대 몇 외분점이야? 당연히 3대 1 외분점이지. 맞지? 공식을 이용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림을 어느 정도 정성스럽게 자기가 그렸다면, 아, 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사이즈가 얼마 나왔는데? 4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사이즈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4대 2가 되어야지 2대 1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길이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는 거야. 다시 좌표를 구하고 길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길이가 구해지고 그 길이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아, 이 점의 좌표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1, 1, 그 다음에 위에 한번 봅시다. 위쪽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2야. 길이가 2니까 2대 1이라서 요 길이 자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1만큼 올려졌으니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보다 잘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좀 있느냐 하면 삼각형의 외심이다. 삼각형의 외심은 두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딱 두 가지. 여러 가지 잡다한 거 알고 있어봤자 적용을 못하고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가 뭔데? 자, 그림으로 그려줄게. 자, 삼각형의 외심이 있는데 외심은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데? 거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가. 그림 작게 그렸나?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다.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는 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케이? 얘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뭐다? 집교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세 변의 수직도 되면서 이등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어. 무게중심은 결국에는 얘는 뭐냐 하면 이게 노란색 선이 뭐예요? 중선이야. 중선은 뭐랑 연결한다?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당연히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쌤 그러면 외심과 얘를 딱 이어버렸을 때 이 선분 있죠? 이 선분 있죠? 얘가 뭐가 되는데?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라니까? 알고 푸셔야 되겠지.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새롭게 그려지는 선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의 수직이 되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직이 되도록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당연히 조금 더 가긴 가겠지. 뭐 지금 여기까지 그려지나? 일단은 이렇게 쭉 가시면 되는 상황인데, 뭐 여기는 이 점에 좌표가 있다라고 친다라면 한 요 정도쯤 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다시 한번 그릴게. 자, 얘 0,0이야. 얘 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얘가 1,2가 되거든요. 1,2m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쭉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자, 한 이 정도쯤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B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두시면 되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 해당하는 외심의
닿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니? 당연히 요 점, 요 직선,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쪽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조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지점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겠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y는 자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2분의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볼게. 자, 이렇게 지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b의 좌표야. 자, b의 좌표를 조금 구해보시면 되는데, 봐봐. 그냥 답만 먼저 내고 b의 좌표를 왜 구하면 안 되는지 내가 설명을 조금 해줄게. 오케이? 됐지? 답만 먼저 낼게요. 답을 먼저 낼 수가 있는 게,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게 아니야.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거든.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밑변이 뭐고 높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A라는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연장이 되었다라고 친다라면, 이쪽이 연장이 되었다라고 친다라면 수선의 발을 이쪽에 내릴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까지 거리를 잴 수 있다는 얘기야. 뭐로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했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높이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높이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높이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되는데, 이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를 곱해서 좀 정리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2y가 되는 거고, 2를 곱해서 2 항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이퀄 제로고, 자 정리하면 루트 5분의, 자 마이너스 5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거든. 마이너스 5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맞죠? 마이너스 5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1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됐어? 얘가 높이야.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조금 쉽게 나오겠지. 왜냐하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외심 O로부터 이까지 길이가 누구랑 동일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랑 동일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루트 26이 나옵니다. 루트 26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가 곧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루트 26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20 루트 5가 되겠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거리가 루트 21이야. 얘가 루트 21이니까 높이가 얘가 나왔다라면 밑변의 길이 나오겠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루트 21이 아니고요. 2루트 21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나누기 2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됐어? 그러면 답이 일단 등장할 거니까 나머지 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럼 쉬었다 갑시다.